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에게 나스는 곧 시놀로지였어요.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 저장, 백업, 회사 내 협업까지 그냥 모든 워크플로우가 시놀로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유그린 DXP 6800 프로 모델을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리뷰를 목적으로 그냥 찍먹 정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유그린 나스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많아서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용량 데이터 서버는 시놀로지의 영역이고 안정성이 최우선이라서 그대로 사용 중인데요. 제가 왜 유그린을 추가로 사용하게 됐는지 그동안 사용해본 롱텀 후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제품을 어떻게 세팅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총 6개의 베이가 있는데요. 시게이트 아이언울프 30테라 하드디스크 5개를 채웠습니다. 이 중에 4개는 레이드 5로 묶어서 스토리지 풀을 구성하고 있고 1개는 핫스페어로 설정해서 혹시라도 드라이브 하나에 오류가 발생하면 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복구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량이 충분해서 일단 4개만 볼륨 구성을 했는데요. 향후에 30테라 하나를 더 추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DXP 6800 프로는 하단에 M.2 NVMe SSD 슬롯이 2개가 있습니다. 원래 캐시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독립된 별도의 스토리지 풀로 설정했어요.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세팅상 20GB 대역폭을 갖고 있고 썬더볼트 4를 이용해서 직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캐시보다는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 파일을 올려두고 실시간으로 열어서 편집하는 온라인 편집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된 장점들 하나씩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쓸 때마다 매번 감격스러운 것은 역시 하드웨어 스펙입니다. 유그린 나스는 정말 가격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드웨어가 뛰어난데요. 보통은 이 가격에 스펙이 이게 맞냐? 불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정반대다 보니까 쓸 때마다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10GB 포트가 듀얼로 내장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면에 썬더볼트 4 포트가 있어서 외장 SSD나 메모리 카드를 직결해서 바로 나스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놀로지에서 이 정도 구성을 맞추려면 본체 가격에 확장 카드에 썬더볼트 CPI 카드는 호환성 검증도 안 돼서 선뜻 구입할 수도 없거든요. 이렇게 유저에게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고대역 포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나스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인데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리뷰할 때까지도 전면에 있는 썬더볼트 포트를 이용해서 맥북 프로나 윈도우 랩탑 같은 클라이언트 기기로 직접 연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유그린 나스가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외장 저장 장치를 썬더볼트로 연결은 가능하겠지만 이걸 다른 랩탑에서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맥북 프로와 썬더볼트 케이블을 연결하면 다이렉트 연결이 되었다는 표시와 함께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 없이 썬더볼트만으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술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 썬더볼트를 통해 맥북 프로와 나스가 연결되는 건 다스와 연결하는 것과 달라요. 쉽게 설명하면 다스는 맥북 프로가 저장 장치를 완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 제어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북 프로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스 저장 공간을 포맷하고 파티션을 나누고 관리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스는 이미 자체 OS가 있기 때문에 IP 오버 썬더볼트라고 부르는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요. 물리적으로는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을 했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냥 엄청나게 빠른 랜선으로 직결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맥북 프로는 이걸 외장 하드가 아니라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인식하고 저장 공간의 제어권도 나스가 갖고 있어요. 이 기술적인 부분을 알아두는 게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 네트워크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대역폭 분리가 가능하고 특히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M.2 NVMe SSD에 라이브러리를 두고 작업해도 병목 없이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즉, 나스와 다스가 갖고 있는 워크플로우의 장점을 하나의 기기가 제공할 수 있어서 정말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시놀로지 데이터 서버에 타임머신을 세팅해뒀는데요. 썬더볼트를 통해 대역폭 분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번에 백업 경로를 유그린 나스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백업도 내부 네트워크로 하고 또 타임머신 열람을 위해서도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중에 겹치기도 하고 다른 직원이 촬영본을 다운로드 받는 시점과 겹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데스크에 연결된 순간에 썬더볼트를 통해서만 타임머신을 사용하니까 대역폭 분리가 자연스럽게 되고 백업하고 열람하는 모든 과정이 쾌적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좋은 인텔 CPU 탑재도 체감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 서버는 하드웨어 트랜스코딩 지원이 안 돼서 편집자가 올려둔 영상을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거나 아니면 화질을 낮춘 버전을 나스에 올려두도록 하는데요. 확실히 유그린은 4K 업로드 화질로도 외부에서 원활하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나스로 젤리핀이나 플렉스를 통해서 미디어 서버로 쓰실 분들에게도 유용한 하드웨어예요. 찍먹 정도 해보면서 다른 브랜드의 나스는 어떤지 체험해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엄연히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저의 워크플로우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데이터 서버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고 시놀로지의 방대한 앱 생태계나 솔루션, 디테일한 권한 설정에서는 아직 UGOS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죠. 하지만 압도적인 하드웨어는 기존에 기대하지 않았던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특히 썬더볼트 직결로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는 당장 유그린만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백 테라 이상의 장기적인 데이터 보관이 주 목적이 아니라면 유그린 나스가 현재 가격과 성능 그리고 활용도 측면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사용해보면서 재미있는 업데이트가 있다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써볼수록 더 재미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업데이트도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마음에 들더라고요.